최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월요일에는 사건 정면 보기 순서입니다. 정인이 양 사건 기억하시죠? 부부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후에 장기간 학대 끝에 사망으로 몰고 간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정인양의 아버지를 사칭한 유튜버가 얼마 전에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돼서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인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의 횡령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10월경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고발장의 내용인즉 이 유튜버가 작년 7월에서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 정인이를 기리는 그런 갤러리,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네. 개인 통장에 소위 기부금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무려 2,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네. 이 중에 1,600만 원 가량을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개인 유류비 사용하고 또 이 돈으로 사무실 증축하는 데 사용하고 심지어 간장게장을 이제 사 먹는데 사용을 했다. 그리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응답을 하면서 그러라고 사실은 기부금을 이렇게 후원해 준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 행방이 미완한 상태로 소재가 이제 불명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인이가 16개월이라고 짧은 생을 마감을 했고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 살해죄가 신설되기도 했던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른바 추모 2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뜻하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러한 추모 공원을 찾고 상당히 안타까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런 선한 기부의 마음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아주 왜곡된 개인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또는 다른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금액, 횡령 액수의 다과 또는 사기 편취액의 대소를 일단 떠나서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유튜버의 변명이 황당한데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인지 알 수 있겠는데, 근데 후원금으로 한 2,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상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설득했길래 상당히 많은 금액이 후원금으로 모여졌습니다. 네, 일단 설득의 내용은 이 추모 공간이 필요하고 또 갤러리 등이 이제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에 호소를 하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인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나의 책임 같고 또 어떻게 본다면 나의 조카 같고 나의 딸 같은 이런 느낌을 악용한 이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기억을 반추해 보면 어금니 아빠 이형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자신의 딸이 난치병 환자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던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마음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심정을 이제 악용한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썼다. 이제 그 점이 수법의 이형아 어금니 아빠와 상당히 공통점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 유튜버가 또 정인양의 위패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또 유튜버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은 제보를 해준 셈인데요. 소위 말해서 수억 원의 정인이의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패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유패가 지금 용의 선상에 있는 이 다른 유튜버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용의자 유튜버가 수억 원에서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패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억 원 측에서는 전혀 그렇게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실 게임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마 이런 유패 등을 하나의 또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공감력, 정말
그 16개월이란 짧은 생을 어른의 가학적인 공격행위에 의해서 희생당한 이제 그런 공감력은 이제 전혀 없이 모든 소재와 주제를 자신의 그야말로 상업적인 활동으로만 보는 막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횡령 또 사기 사건과는 좀 질을 달리하는 소위 말해서 아주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게 참 그렇죠. 놀라운 일인데,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이 된 게 지난 10월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고발인 그 조사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이 그 무엇이고 그 사안이 정말 맞은지를 일단 검증을 하고 나서 피고발인을 소환을 해서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횡령 또 사기 사건의 그 수사 절차인데요. 네. 그래서 이 피고발자의 주소로 소환 통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소환 통지서가 계속 반송돼서 왔습니다. 즉 그 장소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서울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수사기관에서 그 주소로 다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소재 불명인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 부분 이렇게 지연이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지명 수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지명 통보와 이제 지명 수배는 좀 다른데요. 지명 수배는 아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검문 검색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되게 되면 바로 또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명 이제 수배인데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시간이 지금 지연된 이유는 소재 불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수사 중지 상태에서 지명 수배가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사회적인 공분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추적 수사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용의자의 소재를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수사의 현재 상태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본인의 주소를 숨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또 높아지는 그런 어떤 법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따로 예를 들어서 이 검거된 다음에 또 구치소나 뭐 유치장에 있는 상태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도주죄라고 하는 또 별건의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제 본인 자체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행적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뭐 달리 뭐 가중처벌하거나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경찰에서는 이 유튜버를 체포하기 위해서 특별 추적팀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현재 경찰 수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소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따로 소위 말해서 지금 수사 중지된 그런 사건들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소재를 지금 파악하는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번 연락은 이 수사기관하고 통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곧 나타나겠다. 그리고 뭐 기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재 불명 때문에 지명 수배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아마 지명 수배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다른 예를 들면 이제 횡령에 관한 거, 사기에 관한 거와 관련된 아마 이 부수적인 뭐 증거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소재부터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소재 파악이 돼 있지 않아서 수사가 사실상 뭐 답보 상태로 제대로 진행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수사 중지입니다. 즉 바꾸게 하면 뭐 기소 중지가 된 거죠. 중지. 그러니까 발견 시까지 잠정적으로 수사 자체가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후원금 관련 범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그 사기 사건의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실 그 사기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다만 이제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반려묘나 반려견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작을 해서 그 선한 기부를 한 것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또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많은 이제 그 사기 사건, 횡령 사건을 그야말로 다 추적 조사하고
또 특별 소재 파악팀 만들고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다른 우선순위에 다소 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같은 이제 그 유튜브 소위 사기를 범하고 소재 불명이 되는 것을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유튜버 갑수목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운영자가 후원금 1,700만 원을 후원받아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은 지난 2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이 후원금 사기 사건마다 이 처벌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무혐의가 이제 일부 사기 사건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아. 또 나머지는 무혐의가 됐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부는 기소가 됐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정적인 피해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들었고 나의 피해 액수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예. 구체적인 사기 사건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했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면 지금 반려묘를 허위로 이렇게 사실은 위장을 해서 예. 마치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후원을 했지만 또 예를 들면 나머지 그 반려묘에 대해서는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가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1,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사기액을 인정할 수가 없고 네. 특정적인 것은 인정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이제 그 사건은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갑수목장이라는 이 유튜버 같은 경우가 반려묘와 관련돼 있는 후원금 모금 사기 사건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의학과 이제 그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유기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실제로 데려왔습니다. 구입을 네, 해서. 예. 근데 마치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반려묘로 가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한 거죠. 조작을 했네요. 조작을 예. 이제 했던 겁니다. 그 일부 고양이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고 이제 기부를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부가 나머지 반려묘에 대해서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가짜로 위장한 고 반려묘에 대해서 속아서 기부를 한 건지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 무혐의가 났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다 나는 반려묘인지 알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시기 장소 내가 얼마만큼 기부를 했다. 이런 것이 다 취합이 돼야 사기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사실 일부는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사례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피해 액수, 예. 피해를 보게 된 동기, 피해 일시, 장소, 그다음에 피해를 보게 된 구체적인 고양이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이 이제 특정이 돼야 결국은 기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작 영상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혐의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또 악용하는 그 유튜버들도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중요한 건 또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발각해서 검거하는 것까지는 또 소액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의 1년 누적이 되게 되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3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또 고소하고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조금 사각지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